동유럽 인구 절반보다 부유한 나라를 상상해보세요. 이론상으로는 모든 주민이 연간 8,000달러를 벌어야 하지만 인구의 3분의 1은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가봉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나라는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곳일지 모르지만 매일 2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과학자들이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자연현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독일만한 면적의 88%가 정글로 덮여있고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9명에 불과하며 현대 문명을 알지 못하는 부족들이 여전히 숲속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0억 년 전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핵융합로가 생성되어 고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묘정치적 격변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펼쳐집니다. 1972년 프랑스 지질학자들이 오클로에서 우라늄 동위원소인 우라늄 235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우라늄 광석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원자폭탄 제조를 위해 우라늄을 비밀리에 빼돌리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와 의심 그리고 수사가 이어졌고 마침내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십억 년 전 이곳에서 자연적인 핵연쇄 반응이 시작되어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20억 년 전 가장 단순한 다세포 생물조차 지구에 존재하기 전에지 하수우라늄 그리고 적절한 지질 조건이 원자 분열과 막대한 에너지 방출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연 핵반응로가 있는 곳이며 과학자들은 자연이 수십억 년 동안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온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여전히 오클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봉 국토의 88%는 순수한 적도 정글로 덮여 있으며 나무들은 최대 70m 높이까지 자라고 빽빽한 숲은 낮에도 햇빛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입니다. 연중 습도는 90%를 유지하고 기온은 섭씨 0도, 화씨 30도 아래로 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숲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스코칭, 사우나에 갇힌 것과 같지만 탈출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정글의 주된 위험은 열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중 하나인 에볼라 바이러스의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최대 90%를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과일박쥐에 서식하며 원숭이를 거쳐 인간에게 전염됩니다. 눈, 코, 입 그리고 내장기관에서 출혈을 일으켜 결국 극심한 쇠약을 초래합니다. 가봉의 정글은 에볼라의 자연 서식지이며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주요 에볼라 발병은 문명인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 깊숙한 숲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글은 전 세계 서부 저지대 고릴라의 40%에 해당하는 약 3만 5천 마리의 서식지이며 지구상에서 이들의 개체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마지막 장소입니다. 서부 고릴라는 산악 고릴라보다 온순하고 평화로우며 머리에는 독특한 붉은 털이 나 있고 몸무게는 최대 270kg, 키는 180cm에 달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이 영장류의 개체수는 60%나 감소했습니다. 인력군들의 고기 사냥으로 목숨을 잃었고 포획을 피해 살아남은 무리들은 앞서 언급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집단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인간과 같은 속도로 고릴라를 죽이며 생물학자들은 정글에서 며칠 만에 뇌출혈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고릴라 가족 전체를 정기적으로 발견합니다. 매일 가봉의 지하에서는 20만 배럴의 석유가 생산되어 전체 수출 수익의 90%를 차지하며 이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연간 1인당 소득은 8,000달러로 이웃나라인 카메룬이나 콩고보다 4배나 많고 유럽연합 최빈국인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봉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물, 전기, 위생, 시설, 의료 서비스조차 없는 빈민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 자금이 물처럼 흘러들어오는 동안 모든 이익은 파리의 별장을 갖고 모나코의 요트를 소유하며 스위스 은행에 수억 달러를 예치한 정부와 연줄이 있는 소수의 가족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프랑스는 1885년에 이 지역을 점령하여 카리브해 플랜테이션에 공급할 마호가니 흑단상아 그리고 노예의 생산지로 삼았습니다. 식민 지배자들은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귀중한 목재를 벌목하여 유럽으로 수출했고 이 목재는 고급 가구악기, 궁궐, 장식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가봉은 1960년에 공식적으로 독립했지만 프랑스 군대는 여전히 주둔하고 있으며 모든 주요 기업은 프랑스 소유이고 경제는 파리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습니다. 심지어 가봉의 화폐인 CFA 프랑조차 가봉이 아닌 프랑스에서 발행되어 유로화에 고정되고 프랑스 재무부의 보증을 받고 있어 독립 65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적으로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67년 오마르 봉고 온딘바는 권력을 장악했고 이후 41년 동안 마치 자신의 개인 소유물처럼 나라를 통치하다가 2009년에 사망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봉고 일가는 파리에
호화저택 33채, 코트다지르의 고급 빌라구 체우트롤스로 이스페라리 그리고 가봉의 연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축적했습니다. 오마르가 스페인 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하자 그의 아들 알리 봉고는 마치 중세 군주제처럼 권력이 세습되는 것처럼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이는 공화국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56년 동안 함께 통치하며 선거를 조작된 촌구그로사법 제도를 반대파 탄압의 도구로 언론을 집권 가문의 선전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2023년 8월 30일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 직후 일단의 군인들이 생방송 도중 국영방송사 사옥을 점거했습니다. 군부는 알리 봉고 대통령의 퇴진을 선언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대통령을 궁궐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의 거리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며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르며 군사정권의 종식을 축하했습니다. 이 쿠데타는 공화국 수비대 사령관 브리스 올리기 은게마 장군이 주도했으며 그는 2년 안에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고 민간 정부의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고 군부는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가봉이 또 다른 군사 독재 국가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도 리브르빌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는 석유회사의 유리고층 빌딩 5성급 호텔 높은 담장과 경비원 수영장을 갖춘 고급 빌라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3km만 벗어나면 녹슨 철판과 판자로 지어진 슬럼가가 나타납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조차 없는 이곳에는 쥐와 쓰레기가 널린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인구의 33%는 하루 $2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데에는 매일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석유가 발밑에서 시추되어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평균 수명은 66세에 불과하고 10명 중 1명의 어린이가 5세 이전에 사망하며 여성 5명 중 1명은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출산 중 사망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독일 크기만한 영토에 고작 250만 명만이 살고 있어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 높은 영아 사망률,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바로 나라를 떠나는 젊은이들의 대규모 이민으로 인해 인구 증가율은 미미합니다. 30세 미만 가봉인의 70%는 일자리, 적절한 교육, 의료 서비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으로 영구 이주하는 것을 꿈꿉니다. 이런 추세라면 가봉의 인구는 50년 안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 광활하고 풍요로운 영토는 버려진 유령 마을들이 드문드문 있는 황량한 정글로 변할 것입니다. 가봉 정글의 가장 깊은 곳에는 마지막 남은 피그미족 무리가 살고 있습니다. 키가 약 140cm에 불과한 이들은 1만 년 전부터 이 숲에 거주해온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바카족과 바빈가족은 숲속의 모든 식물을 알고 있으며 유럽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도 물을 찾아내고 나무 수액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알과 독화살로 사냥하며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현재 1만 명도 채 남지 않은 피그미족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벌목 회사들이 숲을 파괴하고 있고 관광객과 노동자들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으로 마을 전체가 몇 주 만에 몰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에서 30년 후에는 마지막 피그미족마저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인류는 이들이 수백 세대에 걸쳐 축적해 온 책으로는 기록할 수 없는 정글 생존의 지혜를 잃게 될 것입니다. 리브르빌은 수도이자 가봉에서 유일한 도시로 인구는 8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가봉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대서양 연안의 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소위 도시라고 불리는 곳들은 사실상 인구의 천물결표 3,000명의 작은 마을에 불과하며 흙길 하나와 몇 개의 상점 그리고 시장이 전부인 채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빽빽한 정글 속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도시 간 도로는 거의 전무합니다. 움푹 패인 흙길은 건기에만 지프차로 통행이 가능하고 오기에는 몇 달 동안 모든 교통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정글 속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배나 소형 비행기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아프리카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는데 가봉 정글 깊숙한 곳에는 늙은 코끼리들이 죽어 수많은 상아를 남기는 신비로운 코끼리 매장지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물 사냥꾼들과 모험가들은 100년이 넘도록 이 신화 속 무덤을 찾아 헤매왔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냥꾼들은 상아와 어금니가 가득한 들판을 목격했다고 맹세합니다. 람바렌의 마을에는 1913년 독일 의사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세운 병원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정글에서의 연구로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슈바이처는 52년 동안 가봉숲에서 나병 말라리아 수면병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그의 병원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 아프리카 전역에서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가봉은 850km에 달하는 풍부한 어류와 해산물이 서식하는 대서양 연안을 가지고 있지만이 해역은 선박에게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니마는 공식적으로 세계 해적 활동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소말리아 연안보다 이곳에서 선박 공격이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해적들은 훨씬 더 잔혹하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조선화 물선어선 등을 공격하여 선원들을 살해하거나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한 후기름을 소형 유조선에 옮겨 담아 암시장에서 수백만 달러에 팔아넘깁니다. 가봉 해군은 노후화된 순찰정 몇 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8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해적들은 수십 년 동안 거의 처벌받지 않고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가봉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항만, 도로, 발전소, 병원 등을 건설하며 프랑스를 2위로 밀어내고 가봉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귀중한 목재, 철, 광석만 관심지어 유전의 벌목권을 사들였고 수도에는 새로운 지역을 건설했으며 대부분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가봉은 시장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차관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 차관은 향후 30에서 40년에 걸쳐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중국에 의한 채무 노예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중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며 환경 규제 없이 삼림을 벌채하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수출하여 가봉의 빚과 황폐한 땅만 남겨놓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봉은 아프리카의 가장 큰 저주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막대한 석유 귀중한 목재 광물 그리고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나라가 가난과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원적인 인구 그리고 바다 접근성까지 번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만연한 부패와 외부 간섭으로 인해 낙원이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군사 쿠데타 이후 이론적으로는 새 출발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아프리카 역사는 군사 정권이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봉의 운명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공적인 민주화와 석유부의 공정한 분배라는 드문 사례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부패와 가난에 인질로 잡혀있는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모든 내용을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전달합니다.